일상생활에서 산책을 가고 싶을 때 날씨가 화창하면 가고 비가 오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단순히 함수의 첫 부분에서 시작하여 한 문장씩 차례대로 실행되므로 이런 식으로만 실행해서는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죠. 그럼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엔 조건문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먼저 제어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프로그램에서 C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각 문장들, 각 스테이트먼트들을 순차적으로 제일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첫 부분에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한 문장씩 차례대로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다르게 하거나 동일한 단계를 이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그런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문의 정의와 분류를 보면 실행되는 순서, 이렇게 쭉 실행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실행될 거냐, 아니면은 실행이 쭉 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그런 실행의 순서에 영향을 주는 문장들을 조건문하고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문에서 조건연산자, 논리연산자를 쓰는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 이렇게 가고 거짓이면 이렇게 가고,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실행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하면 63점이면 60점 이상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59점이다. 그러면 60점 미만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맞냐 틀리냐를 처리하는 경우 조건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문장들은 if문하고 스위치문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 if는 만약이죠. 이렇다 참이면 이렇게 가고 거짓이면 이렇게 가고,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스위치문은 스위치문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스위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유지되는 한 정해진 횟수, 어떤 조건이 유지되거나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처리를 되풀이하는 문장들을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를 처리할 때 처리를 되풀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처리를 해야 될 때 100명이다 라고 하면 모든 학생의 성적을 처리했느냐는 100명을 처리했느냐, 그래서 성적 처리하고 확인하다가 100명이 다 처리됐으면 완료로 가는 그런 반복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복문은 조건에 대한 반복문과 이제
정해진 숫자에 대한 반복문이 있는데, 횟수에 대한 반복문으로 쓸 때는 이제 for loop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건에 대해서 쓸 때는 while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for문이나 while문도 조건을 걸어서 for문 같은 경우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로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while문 같은 경우도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횟수 조건을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for문은 이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데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정해진 조건을 유지해서 반복하는데 좀 더 유리하고 편리한 조건을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f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f문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과 참일 때 실행 안 되는 문장, 이렇게 나누는 게 기본 if문의 컨셉이고요.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 테니스를 치는 경우, 날씨가 좋으면 테니스를 치고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를 안 친다 라고 할 때,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테니스를 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테니스 치는 거를 이제 스킵하는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테니스를 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정하는 결정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if문이 됩니다. 영어에서 if는 이제 만약 하면 뭐 한다 라고 해석되는 것처럼, if는 만약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뭐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if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if문은 if 하고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행 문장이 있는데, 조건식 다음에 세미콜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다음에 세미콜론을 써서 if 조건에 대해서 이 문장이 하나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 if 조건식을 쓰고 조건식 다음에 세미콜론을 쓴다면, 이 조건식이 맞는 경우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 무조건 실행되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f 조건식 다음에는 이제 세미콜론을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if문은 조건식과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조건식이 참이면 그 다음 세미콜론 앞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if문이 끝나고 조건이 참이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if 조건 있고 문장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문장이 있으면, 그러면 이 문장은 조건 참일 때만 이 문장이 실행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이후의 문장들은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이 된다 라고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AFX에 메인 함수 하나 있고 중괄호로 묶여져 있고 리턴 제로 가죠. 넘버라는 변수를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하나의 정수를 넘버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숫자가, 넘버에 입력받은 숫자가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이 여기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된 값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입력된 값을 이렇게 퍼센트 뒤에 이제 표시하는 것이 있을 때, 양수입니다는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고, 음수일 때 참일 때만 실행이 되고, 입력된 값은 얼마이냐는 항상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5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양수입니다. 입력된 값은 25입니다. 가 출력되지만, 마이너스 10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가 나오고 양수입니다는 나오지 않게 되죠. 결국 if문에 걸리는 그런 값들은 첫 번째 세미콜론 앞에 있는 값들이 실행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복합문 또는 이제 블록을 설정을 하죠. 중괄호로. 그래서 if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 블록 전부 다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블록을 잡지 않으면 세미콜론 있는 이 문장 하나만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중괄호를 가지고 블록을 잡게 되면 참일 경우에는 이 블록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문장들을 묶어서 그 조건에 맞게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조건이 참인 경우 중괄호를 이용해서 문장들을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이제 문장들을 이제 그룹핑하는 것을 이제 블록 또는 복합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일문, 이제 문장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단일문 대신 블록을 잡아서 쓸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블록을 잡는다는 얘기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 요 안에 문장이 들어간다. 중괄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끝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세미콜론을 닫은 문장들이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과 거짓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피연산자 입장에서는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니면 다 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0과 같으면 피연산자가 0과 같다라는 거는 이게 0과 같은지를 묻고 x가 0이면 참이 실행될 거고,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건 뭐 1이다. 1이다가 0이 아닌 요 조건에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x가 0이 아닌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0이 아니면 참이 되기 때문에 x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0이 아닌 값들은 참이 되니까 참이 되는 거고, x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x가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참이 된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참인 조건에만 실행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만약에 이제 거짓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물론 거짓인 경우도 또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if else문, 거짓인 경우를 나타낼 if문을 갖고 if문 두 개를 써서 이 조건일 때 참일 때, 이 조건이 참일 때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렇게 하고 거짓일 때는 이렇게 한다 를 나타낼 때는 if else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에 따라서 테니스를 치는 경우, 날씨가 좋으면 테니스를 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한다. 이것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날씨가 좋으면 공부를 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가 좋으면 테니스를 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영국 같은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있는 날씨를 가진 데서는 되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조건은 이제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좋으면 테니스, 안 좋으면 공부. 봅시다.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참이면 테니스를 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겠네요. 결국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핸드폰 진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이 진동이 되어 있으면 전화가 왔을 때 진동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진동 모드가 아니라면 이제 벨소리가 나온다. 결국 이것은 진동 모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해서, 진동 모드가 참이면 진동을 발생하고, 거짓이면 벨소리 소리가 나게 해서 쭉 진행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if else문이고, 물론 if문을 두 개 써서 전화가 왔을 때 진동 모드가 참이면 진동하고, 진동 모드가 거짓이면 벨소리 나오고, 이렇게 두 개의 if문을 쓰는 것보다는 if else를 쓰는 방법도 있고, 이게 더 하나의 논리식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논리식의 개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프로그램이 더 이제 심플해지기 때문에 if를 두 개 쓰는 것보다는 if else를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식을 계산해서 결과가 참이면 if 이후의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 이후의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흐름도를 보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 여기는 이제 else에 걸리는 문장은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거고, 거짓이면 else 이후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고 if 다음에 있는 문장은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간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보죠. 네, 스탠다드 AFX고 메인 함수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정수형으로 이제 넘버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scanf 언더바 s를 통해서 넘버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거는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의 값이 0과 같으면 2의 배수는 짝수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되면 그건 홀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을 입력하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바로 printf문 if 다음에 참이기 때문에 짝수입니다 출력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 문장은 skip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1을 입력했을 경우에 넘버가 이제 1이 되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요거의 연산의 나머지는 1이 될 테고, 1은 0과 같지 않으므로 거짓이니까 요 S에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1을 입력했을 때 2로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그 나머지가 있으니까 S 다음에 문장이 실행돼서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다 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탠다드 AFX의 이제 메인 함수 중괄호로 시작하고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데 이제 분수 입력을 받는 겁니다. 분자를 입력받고 분모를 입력받고, 그리고 나서 분모가 0과 같으면 0으로 분모가 0이 되면 이제 무한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오버플로어가 날 거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분모가 0이 아니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정수로, 리절트가 정수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정수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의 7, 분모의 5를 입력하면 7 나누기 5는 1.4 정도 될 텐데, 다 정수형이니까 결과는 1입니다 가 출력되는 것이고, 분자는 7이고 분모가 0, 그러면 D는 0조건, 0과 같은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분모는 여기 if 문이 참으로 걸렸으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일 때는 요 중괄호 요 블럭이 실행이 되고, 이것이 거짓일 때는 요 S의 요 블럭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S문 참일 때 실행이 되고, 여기서는 거짓일 때 실행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조건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논리 조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윤년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윤년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를 제외한 것이 6년이고요. 윤년이고, 그리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입니다. 이거를 나누면 어떤 연도를 입력을 받아서 4로 나머지 연산 4를 했을 때 0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연산 100을 했을 때 0이 안 되는 엔드 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0으로 나누어졌을 때 0이 되는 해가 이제 윤년인데, 결국 윤년은 요거나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요거는 이제 오화 조건이니까 여기는 요거는 엔드 조건이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엔드가 되거나 요거 두 개가 다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도 얘는 윤년이 되는 거고, 요 계산 결과가 거짓이라도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가 이제 엔드 연산이고 여기가 오화 연산이다. 그러면 오화를 기준으로 해서 엔드 연산의 결과값하고 요 결과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고, 얘 둘 중에 두 개가 다 참이면 얘는 윤년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논리 연산을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나는 이제 연도를 입력받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더블 앰퍼선드하고 더블 짝대기를 해서 엔드 연산, 오화 연산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 되면 윤년입니다.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윤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2의 배수고, 4의 배수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윤년이 아니게 되는 거고, 2020인 것 같은 경우는 2020은 4의 배수이고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고, 그리고 400으로 여기는 이제 펄스지만 거짓이지만 오화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윤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출력한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